저는 33살 여성이고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휴학 한 번도 없이 칼 졸업한 후 바로 취직해서 10년간 같은 회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일반 회사 다니는 게 뭐 힘드냐고 대기업 다니는 남편 뒷받침이나 제대로 하라고 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말 잘 통할 것 같고 그래서 좋게 봐서 사귀게 됐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똑똑하고 잘나서 저처럼 서울 명문대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10년 차는 어깨에 힘 좀 줘도 되어서 나름 이 분야의 회사를 오래 다닌 것을 커리어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업계에서 인정해주는 경력이라 더욱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해서 본인이 공부를 잘했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더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시누이는 자기 딸이니까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요즘도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진저리가 나니까요. 만약 제가 또다시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성으로 태어난다면 오히려 시어머니의 딸로 태어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 맹목적인 사랑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이혼하는 순간까지 저는 시누이가 참 부러웠기 때문인데요. 결혼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 후에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 인생 목표였지만 결혼 초반부터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은 늦게 갔습니다. 결혼한 지 무려 2년 뒤에나 가게 됐죠. 차라리 결혼한 직후에 바로 신혼여행을 갔다면 그날 곧바로 담백하게 이혼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듭니다. 결혼 2년 후 해외로 가는 신혼여행은 남편이 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고 아이까지 돌보느라 바빴거든요. 그나마 가까이 살았던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잘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저 혼자 육아를 했던 셈이죠. 남편이 2년 늦은 신혼여행을 준비할 때 산이 좋냐, 바다가 좋냐, 가다가 가들, 고인 후 이런 부분만 제가 대답해 줬을 뿐 나머지는 남편이 알아서 준비했죠. 저 대신 준비해주고 그런 부분은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물론 신혼여행지에 도착하기 전까지였지만요.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는데 공항에 놓인 쓰레기통만 봐도 가슴이 설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결혼 후 바쁘게 달려온 2년간 해외는커녕 공항 근처에도 못 갔기 때문이었죠. 자동차를 빌려서 해변가를 쭉 돌아보고 우리가 묵을 숙소라며 어디론가 저를 데려가는데 아무래도 숙소라고 하기엔 뭔가 너무 외곽으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신혼여행을 준비한 남편을 생각해서 그냥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곳에 숙박업소를 하나 보다 하면서 넘어가려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정말 입 밖으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바로 앞눈에 서양인들이 맞이해 주는 줄 알았는데 제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저를 표독스럽게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오빠, 내가 늦게 와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오빠는 시간 약속을 왜 안 지키는 건데? 진짜 짜증나. 아, 미안해.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여기 처음이잖아. 해변가 좀 둘러보고 오느라 좀 늦었어. 아, 그럴 수도 있지. 표정 좀 풀어라. 우리 와이프 지금 너무 놀라서 앉지도 못하고 있잖아.
아, 새언니야. 영어는 할 줄 알고요? 외국 처음 나와 보셨나 봐. 아, 왜 이렇게 떨어? 뭐, 외국 나와서 사는 나만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단 자리에 좀 앉아. 한국말도 못 알아듣나요? 기껏 외국으로 나왔는데 모든 대화가 다 들리고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라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 분간도 안 가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와중에 제 등 뒤에서 혀를 차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뒤를 돌아보니 저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로 보이는 여자와 아주 똑같이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죠. 너는 빌릴 거면 차를 좀 더 큰 걸로 빌리지. 여기에 네 명이 어떻게 다 타고 다니겠어? 휴. 이래서 내가 좀 미리 봐줬어야 되는 건데 알아서 한다고 해서 놔뒀더니 이 사단이 났구나. 아이, 배고프다. 우선 밥이나 먹자. 이게 최선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엄마는 먼저 와 계셔서 몰랐겠지만 저희 올 때는 주말이라 비싸고 컨디션 좋은 차들은 다 나갔단 말이에요. 저도 배고파요. 밥 주세요. 남편이 신혼여행지라고 저를 데리고 온 곳은 여행지가 아니라 시누이가 유학하고 있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미리 와서 시누이랑 같이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집안일 차리느라 지칠 때쯤 제가 딱 맞춰서 식모 노릇하러 비행기까지 타고 왔다는 것이었죠. 밥을 내가 왜 해? 그래도 우리가 재료는 다 준비해 놨어. 예, 멍하니 서서 뭐 해? 얼른 와서 밥 차리지 않고 그럼 너희가 왔는데 내가 밥 준비하란 말이야? 신우가 유학 생활하느라 한식 먹고 싶어서 안달인데 우리 며느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멍하니 있어? 말 안 통하는 외국 애를 데려왔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외국 처음 와서 긴장했나 봐. 왜 저래? 아, 저희 신혼여행인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은 이따 나랑 얘기 좀 따로 하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당연히 따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저희 부부의 신혼여행이었으니까요.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방에 들어가면서 남편한테 엄청 쏟아낼 생각만 잔뜩 하고 있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그 와중에도 공부가 어쩌니, 교육이 어쩌니,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와서도 한국 교육에 대해 일장연설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저보고 너도 대학은 나왔으니 알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야만 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오랜 소원대로 유학길에 올라서 빈둥빈둥 놀면서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시누이가 공부를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취직하기 싫어서 도피성 유학을 간 게 잘 모르는 제 눈에도 아주 잘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시누이가 유학 간 걸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자는 가방끈이 길어야 무시를 안 당한다면서 시누이 해외로 대학원 간 걸 그렇게나 저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는데 시누이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시댁에서 같이 살던 시누이 방이 비었는데 방을 그대로 두면서 저한테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며느리야. 우리 딸이 유학 가서 방이 비었으니 주말마다 와서 먼지 안 끼게 구석구석 제대로 청소해라. 저는 시어머니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저도 이래 봬도 회사 다닌다고요. 제가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 방까지 청소하라는 건 너무한 것 같네요. 안 갑니다. 아니,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 와서 청소 좀 하라는데 뭐 그리 불평이 많아?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해라. 회사 다니는 게 무슨 유세인 줄 알아?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닌 게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기 싫으면 너 음식이나 해와라. 시어머니는 청소를 못 시킬 바엔 음식 만드는 거라도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댁과 차로 15분 거리에 신혼집을 얻은 게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이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는데 우리 애가 생기면 시어머니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결국 그렇게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든 멀리 살았어야 됐는데 후회가 됐죠. 저희가 차로 15분 거리에 살아도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으셨거든요. 저희 아들을 돌봐주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아니, 딸도 아니고 너희 아들놈을 나보고 봐달라니. 그게 말이 되니? 내 몸 약한 것 좀 봐라. 아들이면 얼마나 무겁게 내가 너희 아들놈 봐주다가 온몸에 파스라도 붙여야 네가 속이 시원하겠어? 난 그렇게 못한다.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출근해야 되고 퇴근까지 늦고 저희 아이가 갓난쟁이라 봐줄 사람이 꼭 필요해서 그렇죠. 저 출산휴가랑 육아휴직도 이제 끝나가잖아요. 너희 친정엄마는 뭐 하신다니? 이럴 때 사돈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딸 유학 가서 그 뒷바라지 하는 것만 해도 바쁘고 벅차.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어머니, 혹시 제가 유학 간 아가씨 방 청소하는 거 거절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난 그런 말 안 했어. 아, 물론 서운한 것도 있지. 근데 솔직히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내가 돌보다가 병원비가 더 나오면 어쩌니. 너희 친정에는 사이도 좋고 사부인 있으니까 번갈아 봐주기도 좋잖아. 저희 친정 위치가 어딘지 잊으셨어요? 전남이에요, 대전. 차로 2시간이고 KTX 타야 2시간이라고. KTX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 댁에서 저희 집은 차로 겨우 15분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자주 와서 너희 아들 보라는 거야. 너는 우리 집 가까운데 차로 15분 거리인데 우리 딸 방 청소 하나 안 해주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나 부려먹을 생각이면 가면서 해라.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 이렇게 시댁에 가까이 안 살았죠. 제가 유학 간 시누이 방 청소하는 걸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너무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와서는 제 속을 팍팍 긁어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집을 옮기자 했고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한테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느꼈는지 바로 이사를 결심하고 시댁과 차로 1시간 반 거리로 이사를 했어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남편을 보고 저는 안심했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사한다고 하자 바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왜 굳이 이사를 하려고 하냐? 난 우리 아들이랑 너무 멀리 사는 건 싫어. 뭐 때문인지 얘기를 해봐. 그래도 저랑 제 남편이 너무 완강하게 이사를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이사 후 시어머니는 거리가 멀어졌는데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해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비어있는 시누이 방을 굳이 청소하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자 저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이렇게 챙기게 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통 아들은 감싸고 돌았지 딸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시댁은 잘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보다 딸을 더 챙기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지 남편에게 시누이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동생을 낳고 원래는 아들을 더 낳으려고 노력했는데 유산을 하셨어. 그때 어른들이 유산된 이유를 내 동생이 팔자가 나빠서
아래로 동생이 안 생기는 거라며 호적에서 버리라고 했다 하더라고. 뭐, 너무하다. 진짜 무슨 그게 아가씨 탓이래? 유산이 될 수도 있지 뭐. 여자라서 그렇다는 거야, 뭐야. 정말 같은 여자 입장에서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 실제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하더라고. 그때 우리 엄마가 미친 사람처럼 대들면서 할머니랑 싸우고 그날 이후로 유독 나보다 더 우리 동생만 감싸고 돌기 시작했어. 그런 사연이 있구나. 아니, 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제 세상이 변했고 더 이상 다른 어르신들도 아가씨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너무 어머니만 아가씨를 싸고 도니까 아가씨도 노력은 안 하고 그냥 발전하기도 힘든 거고. 솔직히 보기 안 좋아. 우리 집 일반적이지 않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우리 집안 사정은 다 이래.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래, 이해해 줄 수 있지. 나도 최대한 이해는 해보겠는데, 솔직히 어머님 피해 이사까지 왔는데, 자꾸 주말마다 오시니까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당신이 원해서 이사까지 했는데, 나도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고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 미안해.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만 주고. 아니야. 당신도 중간에서 피곤하겠다. 당신 마음 알았으니까 내가 최대한 피해볼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오면 저는 주말마다 일부러 등산에 가고 모임을 잡는 등 점점 집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와도 집에 없도록 해서 피하기였죠. 저의 나름 현명한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시누이 방을 치우라는 것도 시어머니 잔소리로만 들었지 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남동생도 유학 갔는데 그렇게 청소 안 해줬거든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서는 제 남동생 방을 창고처럼 쓰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시누이 유학 간 거 유난 떠는 게 정말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에는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동생 보고 외로워하시는데 당신이 원해서 멀리 이사까지 왔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좀 잘 챙겨주고 말 좀 잘 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어머니 편 드는 거야? 이사는 원래부터 왔어야 되는 거였어. 결혼 전에 당신이 우리 애 낳으면 우리가 맞벌이니까 어머니한테 애 맡겨야 된다 설득해서 그랬던 거고. 당신 요즘 예민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뭐가 예민하다는 거야? 우리 집안 사정도 얘기했잖아. 얘기를 했으면 좀 사람이 말이야. 배려라는 것도 해줄 줄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당신이 다 옳다 이거요?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할 말 못할 말 구분 좀 해라. 진짜 나 정말 화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잘 생각해봐.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건지. 그때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에서 승진이 누락되어 예민한 상태였지만 그게 제 잘못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속을 긁으면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한테 화풀이하는 남편이 미웠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시누이를 감싸고 도는 거에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저를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으니까요. 그러다 드디어 유학을 마친 시누이가 돌아올 기간이 됐고요. 근데 하필 시누이 생일까지 겹친다고 굳이 저한테 시어머니가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은 당연히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시누이 졸업 기념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시누이 생일이라고 며느리인 제가 생일상을 차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동안 외국에서 한국 음식도 못 먹고 엄청 그리웠을 텐데 이번에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걸로 제대로 생일상 차려라. 한 달에 한 번 우리 딸내미 방 청소하는 것도 이번엔 제대로 해. 똑똑하고 잘난 우리 딸한테 밉보이기 싫으면.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밉보이든 말든 상관없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즉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노발대발 난리치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주제에 꼴에 자존심 부려? 우리 딸은 무려 외국에서 석사를 한 학생이야. 너랑은 다른 급이지. 그러는 넌 무슨 일 하는데 꼴값 떠는 거야? 유학 가서 석사 졸업 겨우겨우 하는 시누이랑 사회에서 10년 차 직장인으로 일한 저를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시어머니를 보자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제 직장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시를 할 거면 제대로 알고 하게 도와줘야 되니까요. 무시할 깜냥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코를 아주 제대로 납작하게 해줄 생각이었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다 흘려 들으셨나 봐요. 하긴 어머님은 오로지 아가씨밖에 없으시죠. 이번 기회에 제가 뭐 하면서 먹고 사는지 제대로 보여드려요. 기꺼이 해드리죠.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일하는 세무서 사무실을 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세무서 직원이고 10년 차라서 인맥도 어마어마한데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여러 번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귀담아 듣지 않아서 모른 거긴 하지만요. 알려주면 뭐합니까? 결국 이런 건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기 몫으로요. 저를 그냥 무시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 딸은 잘나게 만들고 싶어서 억지로 유학을 보내놓은 상태니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보여준 세무서를 보고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무서 직원이 뭐 변호사라도 되냐? 네, 까짓게 뭘 어쩔 수 있다고 유세를 떨어? 뭘 제대로 알거나 해라. 그렇게 저를 끝까지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줬습니다. 가만두지 않는 건 바로 저죠. 어머님이 아니라요. 제 인맥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는데 승진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랑 짜고 저 괴롭힌 것까지 나오면 저는 꽤나 짭짤하게 챙길 수 있겠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저의 10년 동안 쌓은 인맥들을 얘기하며 받아치자 시어머니는 바로 발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는 증거도 없으면서 뭐 어쩌겠다고? 그리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증거가 왜 없어요, 어머님? 제가 세무서에서 10년 동안 듣고 배운 게 있는데 저 변호사들이랑 친해요. 아가씨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는 다 서류 탈락할 거예요. 제가 아가씨 유학 가서 어떻게 놀다 왔는지 다 까발릴 거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기만 해보라고 협박을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자업자득이고 시누이가 공부 안 하고 놀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남편에게도 곧바로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덤덤하더라고요. 우리 이혼해. 자세한 건 어머니한테 들어. 나 긴 말 안 할게. 시누이 얘기만 나오면 지긋지긋해. 시누이만 감싸 도는 어머니도 지긋지긋하고 무조건 그냥 우리가 따라줘야지 하는 당신도 숨 막혀.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넌 항상 우리 동생이랑 우리 엄마를 나쁘게 말하더라. 네가 우리 동생보다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 엄마보다 네가 아랫사람이면 윗사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솔직히 나도 중간에서 계속 힘들고 지쳤어. 하고 싶으면 해. 이혼. 뭐라고?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제 막말하네. 당신한테 내가 말했지. 승진 누락돼서 예민했어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난 이미 기회를 줬고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이랑 아가씨 편을 들어서 나한테 버림받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솔직히 할 만큼 했다 싶거든. 우리 엄마한테 또 뭔 소리를 했길래 엄마한테 자세한 걸 들으라는 거야? 그냥 나한테 지금 말해. 내가 이런 놈이랑 살았다니 지금까지 내 세월이 아깝다. 결혼하고 우리 신혼여행 2년 있다가 간 거 기억하지? 그때부터 잘못됐어도 아주 한참 잘못됐지. 나 세무서 직원인 거 알지? 내 인맥은 너보다 엄청나다고. 제대로 눈물 쏙 빠지게 해줄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고 이혼 소송 들어가니까 남편이 태도를 180도 바꿔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절대 돌아가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우리 엄마한테 다 들었어.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에 우리 동생 취업길까지 막아버리겠다 했다며. 그러지 말자. 우리 사이가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잖아. 뭐 최악이 아니었어? 그건 누구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야. 대체 난 최악이었어. 내 평생 첫 신혼여행을 시누이 유학 간 곳으로 갈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같이 하는 여행이었으니까. 너 하나 보고 참고 살았어. 근데 나한테 네가 어머님 편 드는 건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늦었어. 제발 우리 동생 길만은 막지 마. 아직도 우리 엄마가 그거 가지고 난리치시고 성화야. 내 동생은 아무 죄가 없잖아. 안 그래? 나랑 해결 잘하자. 아가씨가 왜 아무 잘못이 없어? 신혼여행이랍시고 갔던 아가씨가 유학하는 동네에서 아가씨가 나 처음 보고 한 말이 뭔지 기억나? 난 아가씨가 자기 유학생이라고 깔보고 무시하는 거. 어머님이 나랑 아가씨 비교하면서 한 말도 난 다 기억해. 그건 지나간 과거잖아. 그땐 잘 넘어가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까지 꼭 들먹여야겠어? 변호사 써서 이렇게까지 다 뜯어가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하다 싶네. 넌 양심도 없냐? 양심이 없는 건 너지. 나 아니야. 나 세무서에서 일한 지 10년이야. 그 정도 인맥은 당연한 거지. 나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어. 양심이 없는 건 너야. 지금까지 내가 너랑 결혼해서 허비한 세월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야고. 그리고 넌 끝까지 우리 이현이 얘기는 없네.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너야말로 우리 이현이 엄마 자격 없어. 우리 이현이 생각했으면 애초에 이혼 얘긴 꺼내지도 않았겠지. 자격 없는 사람한테 우리 아들 얘기 입에 올리기 싫어서 그랬다. 왜?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누가 우리 이현이랑 같이 살 자격이 있는지 말이야. 넌 내가 이현이 이렇게 아둥바둥 키웠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은 우리 이현이 한 번도 봐주신 적 없어. 결국 내가 급할 때마다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올라오시게 했고, 넌 꼭 궁지에 몰리면 이현이 얘기 꺼내더라. 그래, 어디 법정에서 보자. 법정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남편은 이를 아득아득 갈며 이혼 소송에 맞섰고 저는 승소에 원하는 만큼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요. 저한테 다시 합치자고 하던 남편은 결국 저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 못하고 나대다가 된통 당했죠.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난 후 시누이에 대해서
주변에도 다 까발리고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게 됐더라고요. 신우이는 유학 가서 졸업을 못할 정도로 연구나 공부는 안 하고 놀기 바빴습니다. 비싼 돈으로 외국에 살면서 공부하게 해놨더니 시어머니랑 제 남편 등골만 빼먹은 꼴이었거든요. 결국 하나뿐인 신우이 졸업은 시켜야 되지 않냐며 시어머니가 계속 남편에게 부탁했고 남편은 졸업 논문 대피를 시켜서 어떻게든 신우이 졸업을 시키려고 했다 정도. 당당하고 정정한 것과 정말 거리가 먼 시댁 가족들을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꼼수가 먹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딸 졸업은 시켜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래도 오빠잖아. 이대로 그럼 그냥 외국에 놔둘 거냐? 애한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안 그러냐? 나도 지금은 돈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저 이혼 소송 중인 거. 이거 제가 질 것 같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도 없고 세무서 직원 10년 인맥이 이렇게 무서운 줄 저도 상상도 못했다고요. 아니, 그래도 넌 지금 내 이혼 소송이 문제냐? 내 동생이 외국에서 졸업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뭔 수를 어떻게든 써봐라. 안 그럼 내 엄마 죽는다. 네,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외국 대학원 생활 한 번도 안 한 남편이 그런 논문을 쓸 수도 없었고 결국 신우이는 학교 졸업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외국 대학은 우리 대학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입학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외국 대학은 졸업하기가 무척이나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이는 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귀국했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 이제 공부를 지겹도록 아주 질리도록 했어.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알아? 이 집안에서는 나만 알지. 나만 이제 난 집에 좀 붙어 있을래. 지금 네가 그럴 때야? 너희 오빠랑 내가 힘들게 겨우 유학 보내놨더니 그 돈을 그냥 다 날리고 졸업도 못하고 들어와.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하고 싶은 공부 다 해놨더니 이게 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지 뭐. 남 탓하지 마요. 나도 결국 엄마랑 오빠 때문에 팔자 꼬인 거야. 내 인생이나 책임지라고. 그리고 오빠는 또 뭔 소리야. 오빠가 못나서 이혼한 걸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솔직히 내가 새언니보다 못한 것도 없고 오빠랑 새언니가 안 맞아 이혼한 걸 왜 생사람 잡냐고. 다 시끄럽고 내 방에서 나가. 내가 이딴 걸 동생이라고.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동안 열심히 갖다 바치기만 했다. 아, 진짜 넌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용돈도 없고 너한테 이제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내 인생 내가 개척하라고. 난 너 때문에 이혼당한 거니까. 아니 너는 또 왜 내 동생 탓하고 그래? 오빠가 되어가지고는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도 동생 뒷바라지는 해야지. 얘 시집 구실은 하게 해야 결혼이라도 할 거 아니야?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나 이제 공부 그만하고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엄마가 신랑감 좀 알아봐줘. 있나 너랑 결혼하겠다는 호구가 나타나겠다. 그런 호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엄마가 얘 끝까지 책임지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이 바람 잘 날 없이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잖아요.
들으니까 정말 끼리끼리의 콩가루 집안이라고. 진작 이혼해서 털고 나왔어야 됐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조금 허망하게 느껴졌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저희 아들이랑 같이요. 남편에게는 위자료로 양육비까지 제대로 뜯어내서 이제 미련도 하나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저는 이번 이혼을 계기로 확실하게 그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될 사람을 키워야지 안 될 사람 붙잡고 있는 미련한 짓은 안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혹시나 저와 같은 이유나 다른 이유로든 이혼을 선택하셨으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로 끝으로 몇 가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큰 결정 중 하나잖아요. 저도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감정들이 들었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일단 이혼이란 건 확 기매하는 선택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혼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무서에서 10년간 직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전문직 사업가분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들이 저한테 늘 말만 하라고 도와준다고 했고 저도 그분들 10년 넘게 봐오면서 쌓인 신뢰가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충분한 상태거나 아니면 마련을 해서라도 준비하고 이혼 선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 결심할 때 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이혼을 결심하는 건 정말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더라고요. 분노, 슬픔, 실망, 혼란 등 다양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니까요. 이러한 제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노답인 시댁은 얼른 연을 끊어야겠다고. 제 자신의 감정들에 솔직하게 대면하고 그것들을 표현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 나중에라도 속 시원하게 제 감정들 다 토해내고 끝낼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심사숙고하면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정말 길다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문제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누이 때문이었죠. 놀고 먹고 유학 가서 안 좋은 버릇까지 들어서 더 노답이 된 시누이를 아무렇지 않게 뒷바라지하는 시어머니와 그걸 넘어가려는 남편까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혼을 고려할 때는 가능한 해결 방안과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세요. 생각해 봤을 때 아니면 빠르게 치워버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저처럼요. 저는 그래도 남편이랑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요. 소통을 하고 안 하고가 이혼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정작 시누이와 시어머니 얘기하느라 그것도 못했네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남편에게 우리 아들의 미래를 논하는 건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생각은 하지만요. 대신 양육권이랑 양육비 관에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월급 통장에 자동 이체라도 걸어놓고 아예 처음부터 아파트나 빌라, 주택이 있으면 다 받을 돈 있다고 소유권 주장을 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 좀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너만 생각해. 어차피 우리 딸이 낳아준 예쁜 손주는 나랑 뒤에 아빠가 조금씩 더 놀아주면 되니까. 지금은 회사 일에 집중하고 오히려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래. 그동안 이현이 보느라 내 시간도 없었잖아. 엄마, 너무 고마워. 사실 나 그동안 많이 버겁긴 했나 봐. 시댁 근처로 신혼집 잡았는데 정작 급할 때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현이 다 봐주고 거리도 먼데 우리 이현이 잘 돌봐주고 해서 너무 고마워. 엄마랑 아빠 딸이라서 난 정말 다행이야. 그래, 아무 걱정 말고. 너도 우리한테 소중한 딸이니까. 너한테 이현이가 소중한 만큼 우리한테는 네가 소중해. 이혼이 뭐 별거야. 요즘엔 다들 한두 번씩 이혼하더라. 알았어,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안 무너질 거야. 앞으로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뭘 이혼한 걸로. 오히려 내 자유는 늘어났어. 우리 이현이 잘 키울 수 있게 나도 더 도전하고 배우고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저희 엄마랑 저는 요즘 더 단짝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희 아들 걱정도 조금 덜기도 했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결혼 생활할 때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꿈만 같더라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혼을 할 때 저처럼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한테 이해와 지지를 받는 건 역시 중요하겠죠. 저도 어린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직 어릴 때라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없지만 차차 커가면서 이혼이란 개념을 이해할 때쯤 말해주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한테 아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지 않는 거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법적으로 부부가 아닐 뿐 제 남편은 죽을 때까지 제 아들한테 아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건강하게 최대한 상처 덜 받게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아들은 어려서 그날이 언제 올진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은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겠죠.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시작을 한다는 설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도 저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자체가 단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고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감정적인 도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혼을 후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해야 될 이혼은 하는 게 맞으니까요. 저는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은 과거의 마무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잖아요. 이혼 후에는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 아들이 가장 최우선이 되긴 하지만요. 하지만 동시에 제 꿈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야 저희 아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